살롱. 축구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근데 왜 여기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거죠? 아니 이거 왜 하시죠? 원래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아 이거 가끔 하잖아요. 아 네네네. 사실 저희가 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특이하게 또 둘이서 오프닝 문을 열었느냐? 저희가 지금 제 옆쪽에 숨기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베일에 쌓여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 팬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바로 이상윤 해설위원님. 이 가레스 상윤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이상윤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구 얘기 또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축구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보따리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귀요미인데요. 아니 이름 까먹었어. 이름 뭐야? 구독.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하는 골 때리는 이슈 순서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것도 재밌으세요? 좋아요. 골 때리는 이슈. 근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그 시즌을 결산하는 그런 시즌 전체 이슈를 정리해 오셨다고요. 예, 뭐 이제 K리그 1의 모든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FA컵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ACL도 남아 있지만 K리그 자체는 또 끝이 났기 때문에 K리그 1은 끝이 났기 때문에 시즌 이슈를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올 시즌을 통틀어서 이러이러한 굵직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뭐 순서 상관없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전북현대의 우승 소식이죠. 그렇죠. 사상 처음으로 K리그 1 4연패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우승을 함으로써 최다 우승 8회 우승을 또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울산하고 비교를 하다면 약간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 팀이 왜 강팀인지 그 DNA를 보여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조사 모라이스 감독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날 것이라는 인터뷰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다른 무대, 특히 뭐 포르투갈 무대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올 시즌을 되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모라이스 감독이 비판을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강팀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경기력적인 비판들도 분명히 있긴 했는데 뭐가 됐든 이미 K리그 2연패를 또 달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라이스 감독은 이미 이것만으로도 K리그 1에서 또 성공한 감독으로 그렇게 남게 그럼요.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전북의 4연패 기록이 더욱더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아름다운 마무리가 하나가 더 있었죠. 이동국 선수의 은퇴 경기가 귀경기에서 열렸기 때문인데 선발로 출장을 시켰고 그것도 네. 풀타임을 뛰게 만들면서 전북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안겨줬는데 이렇게 되면서 최종 성적 K리그 548경기에서 228골 그리고 77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에서의 모든 경력을 마치게 됐습니다. K리그 최다 우승 8회 금자탑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이제 이동국 선수가 걷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역시 또 인상적인 게 전북이 레전드를 예우를 하는 방식입니다. 20번을 이제 이동국 선수 이외에는 아무도 전북에선 달 수가 없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뭐 다른 팀들을 보더라도 팬들을 뜻하는 12번을 제외하고는 영구 결번이 K리그에선 거의 없습니다. 네. 이 K리그를 대표하고 그리고 이 구단을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성을 인정을 해서 전북에서 20번 이동국 선수만을 위한 번호로 이렇게 남겨놓게 됐습니다. 네. 특히 현대자동차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도 이날 경기를 찾아서 이동국 선수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함께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전북이 이런 것들도 사실 자신들의 스토리가 돼서 네. 앞으로 이동국 선수 같은 또 클럽 레전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전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들에게도 뭔가 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전북이 이렇게 빵빠레를 울렸을 때 마지막에 또 아래쪽에서는 치열한 강등 탈출 전쟁이 열렸었습니다. 참 인상적이게도 인천이 또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시즌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인천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 같게도 인천이 생존왕의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인천이 피하게 된 강등 열차는 결국 부산이 대신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성남하고 인천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등권하고는 좀 탈출할 수 있는 최고 좀 유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한테 질 때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좀 싸했어요, 진짜. 예, 근데 그래서 원래는 인천, 성남이었는데 부산까지도 좀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근데 희한하게 이동준 선수 골 넣으면 지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있죠 올 시즌에. 개인적으로 경기 내용도 좋아서
나쁘지 않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상당히 컸던 그런 경기를 좀 봤습니다. 예, 참 오랫동안 2부 리그에서 버텨왔던 기업 구단이니까 올라왔으니까 좀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맞아요. 계실 거예요. 그렇게 부산이 모두의 예상을 좀 깨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강등을 당하게 됐는데 반면 K리그2에서는 제주가 한 라운드 앞서서 조기에 우승을 확정을 지으면서 부산하고 다시 자리를 맞바꾸게 됐습니다. 이창민 선수 제주의 또 주장이죠. 이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다시 복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시즌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제주가 강등당할 전력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시즌 말미에 보면은 이 스쿼드로 이런 경기력밖에 안 나와 싶을 정도로 뭔가 헤매는 모습 끝에 강등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시즌 만에 다시 자기 자리를 되찾아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다음 시즌에 제주의 모습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면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작년 시즌에 내려가게 됐던 제주는 이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네. 바로 올라오게 된 거고 지난 시즌에 승격을 이루었던 부산은 이제 한 시즌 만에 다시 또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 명 다 성남의 강등을 예측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이걸 좀 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지. 사과. 아니 사과까지 하시는가요 이게? 근데 이거는 예측을 네, 해도 맞아요. 욕먹고 안 네, 해도 맞아요. 욕먹는 거라서 예, 그 어쨌든 얘기는 뭐. 성남도 예. 강등될 뻔했어요. 네, 진짜. 네, 맞아요. 좀 위험했었죠. 예, 맞아요. 어쨌든 뭐 불쾌하셨을 수 있으니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남이라 미안해. 축하해 다시. 네. 남바완이야. 예, 이렇게 사실 그 성남 이야기도 했고 부산 이야기도 했고 인천 이야기도 했고 뭐 팀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이죠. 네, 감독이 가장 위험한데 그룹 B에 속했던 6팀 중에서 4팀의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임완섭 감독 인천의 감독이었죠. 그리고 서울의 최용수 감독, 수원의 이임생 감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조덕재 감독까지 이렇게 물러나게 됐는데 사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죠. 가장 말이 많았던 팀은 역시 FC 서울이었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물러나고 나서 김호영 감독 대행이 팀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고용 보장과 관련한 구단과 또 감독 대행 본인과의 이견이 발생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게 됐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독 대행의 대행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감독들과 접촉을 했었고 호주의 감독이었죠. 아놀드 감독하고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광주의 박진섭 감독을 내정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보도가 나왔다가 광주의 공개적인 반발을 사면서 수면 아래로 다시 한번 가라앉게 되는 그런 해프닝을 겪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은 뭐 예전에 리얼도울 사건도 있었고 올 시즌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시즌을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함축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도자 교체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환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진 않았죠. 새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 수원에서 3주 전에 물러났던 이임생 감독을 선임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또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어그러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이 물러나고 구단 내부의 잡음이 좀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시즌 말미에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인천 팬들은 굉장히 좀 아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K리그2에서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즌 3위를 달리고 있었던 대전의 황선홍 감독이 갑작스럽게 또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좀 공교롭게도 팀이 내리막을 현재 또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즌 5위를 랭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밀린 2경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4강의 가능성은 뭐 물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야심찬 출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란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이 작정한 듯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말이죠. 좋은 선수들도 많이 영입하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팬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그런 성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감독 선임 이슈까지 있었는데 감독이 시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또 아니죠. 결국 축구는 선수가 하는 겁니다. 선수가 선수, 하는 건데 올 시즌 K리그의 가장 선수 이슈 중에 뜨거웠던 이슈 역시 쌍용의 복귀죠. 쌍용이 돌아왔습니다. 올 시즌의 개막 이전에 물론 이 두 선수가 각각 잉글랜드와 독일에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죠. 서울하고 기성용 선수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네. 결국 협상이 없었던 일이
진행이 됐고 기성용 선수는 마요르카로 스페인 마요르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역시 서울의 소속이었던 이청용 선수는 서울이 아니라 울산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서울 팬들이 좀 그때 단단히 뿔이 났을 텐데 예. 이청용 선수는 그렇게 울산으로 가서 올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됐고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부상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이제 후반부에 뭐 아주 많은 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복귀한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울산하고 서울전이 끝나고 나서 고요한, 고명진, 박주영, 이청용 그리고 기성용 선수까지 5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은 장면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아마도 이렇게 올드보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마 내년 시즌에 K리그 팬들은 구자철 선수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황덕인 얘기하세요. 구자철 선수 좋은 선수죠. 굉장히 이번 유행어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선수고 구자철 선수가 예전에 이제 제주를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정점이 있을 때 K리그로 돌아와서 기량을 네. 한번 뽐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도 한 명의 K리그 팬으로서 구자철 선수가 뭐 지금 같은 시점에 돌아온다면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또 이 세 선수가 굉장히 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세 선수의 시너지를 좀 그라운드에서 보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도 있네요.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하고 다시 턴에서 돌아와서 국내 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선수들이 복귀는 우리 K리그에 큰 보탬이 되고 네. 또 팬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좋은 어떤 추억거리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을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구독! 참 좋은 이슈들로 가득했던 K리그였는데 시즌 말미에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FC 서울의 수비수 김남춘 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서울과 인천의 경기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이 선수의 추모 의식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오스마리라든지 박주영 같은 좀 베테랑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축구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평이 좋았습니다.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로서의 그런 특권 의식이 없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겸손한 선수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3년에 서울에 입단해서 올해까지 상주 시절을 제외를 하고는 서울에만 오롯이 몸을 담았던 사실상의 원클럽맨인데 K리그 통산 114경기에서 4골 그리고 도움 2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남춘 선수가 참 그 웃음이 환하고 예쁜 선수였잖아요. 네, 이제 편한 곳에서 정말 걱정 없이 이제 하늘에서 더 예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FC 서울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골대 앞에 김남춘 선수 유니폼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박주영 선수가 까만색 주장 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오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 항상 선수들 경기 전에 만나거든요. 뭐 만나서 오늘 컨디션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성실하게 하는 선수인데 이런 비보를 듣고 나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남춘 선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성실했던 선수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선배로서 저도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소준일 캐스터가 준비하신 시즌 결산 이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강지원? 강지현. 이뻐. 쏙쏙 들어가. 나이스요, 나이스. 위원님? 나도 좋습니다. 이런 또 애드립을. 같이 받아줘야 돼. 다시 한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잘 나오겠는데요. 잘 나오네.